7을 해서 한 1000 조금 더 되게 팔았었거든요. 크기도 되게 작죠, 그죠? 네. 작고 오밀조밀하게 생겼잖아요. 기수성이라는 측면에서 1000 단위도 넘어가야 안 되나? 하나의 품종이 판매까지 일어나려 그러면 좀 심한 거는 7년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한 개 딱 나왔는 걸 관리를 잘했으면 지금 아마 그걸 히트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매출은 올해 처음 발생하신 거예요? 작년까지는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팔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5월부터 정식으로 팔았는데 5, 6, 7을 해서 한 1000 조금 더 되게 팔았었거든요. 그 여름에는 지금 또 비성수기예요. 택배 위주로 제가 보내다 보니까 아니면 찾아오시는 건데 농장이 좀 덥죠, 그죠? 여름에 또 오시기도 힘들고 택배 보내는데도 부담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가다 보면 탈날까 싶어서. 비교적 조금 가격이 있잖아요. 네. 그게 잘못되면 상대적으로 당장은 탈나는 게 아니고 심으셔갖고 1주나 2주 있다가 탈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고 소비자분들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름에 구입을 잘 안 하죠.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구매하러 오시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고가를 사시고 많이 사가시죠. 한번 사신 분들은 더 잘 사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새로운 품종이 계속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출시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거든요. 소비자분들은 이게 이파리가 큰 걸 선호하세요? 작은 걸 선호하시나요? 우리나라 정원이 대부분 개인 정원은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큰 걸 심으면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면 다른 꽃들도 못 심으니까 이게. 그래서 작은 걸 선호하세요. 특히 야생화 하신 분들은 작은 분에 올려갖고 이쁘게 감상하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대표님이 가장 네. 좋아하는 그 식물이 있나요?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반디도 사실 그 중에 하나예요. 일단 제가 만들어내는 거지만 저도 마음에 들고 아. 무늬 색이 조금 덜 선명한 게 약간 흠이긴 한데 귀엽게 생겼잖아요.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이런 품종이나 아니면 저쪽에 나가서 그 품종을 보여드릴까요? 오시기 전에 몇 가지 품종을 내놨어요. 네. 이게 제가 만든 품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아하는 품종은 다 좋아하긴 하지만은 특별하게 이런 품종들 와, 너무 귀엽다. 크기도 되게 작죠, 그죠? 네. 작고 오밀조밀하게 생겼잖아요. 이건 조그만 데다 담아놓으니까 되게 이쁘네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 품종은 아직 무늬가 완전히 더 좋아져야 되는 그게 있는데요. 잎이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한번 만져보시면 잎이 단단할 거예요. 어우, 엄청 두껍네요. 요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느낌이 이게 다르죠? 훨씬 더 두껍네요. 그렇죠? 느낌이 우와. 다르죠, 그죠? 그냥 이거 하나가 그냥 통째로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잎이 동글동글하면서 단단하고 요게 지금 아직까지 무늬가 골고루 들어있긴 한데 요렇게 깔끔하게 무늬가 안 들었잖아요. 만약에 이 품종이 이런 식으로 무늬가 바뀌면 가격이 뛰겠네요. 가격이 확 달라지겠죠. 그럼 이건 지금 판매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직 여기 전부 다 한 개 하나분이 다예요. 그래서 이걸 번식시키는 게 기간이 또 걸립니다. 만약에 그럼 그거 그대로 판매하신다고 하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 이대로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기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만약에 독점 판매권을 주는 거니까 세계에 한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1000 단위도 넘어가야 안 되나? 저한테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하는 거하고 저한테 없이 그냥 통째로 넘겨주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 요거랑 똑같이 또 키우려면 요게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조그만데도 꽃이 피어요? 당연하죠. 그 꽃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가격을 매기기가 어려운 부분이네요. 육종이 된 상태에서 판매하셨다고 네. 하면 얼마 정도에 가격이요? 나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100단위는 무조건 넘어가야 된다. 진짜 다른 세상이 있네요. 난이나 아니면 몬스테라 생각을 하면 잘라갖고 마디 하나에 진짜 귀한 거는 50, 100단위로 판매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 생각을 하면 이건 더 희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몬스테라는 번식이 너무 잘 돼요. 마디 잘라가 키만 키우면 무조건 삽목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야가 새끼 치려고 하면 무조건 1년을 넘겨야 되거든요. 정말 희귀한 식물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번식 속도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몬스테라나 이런 데 비할 바는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트레이에 어린 모종을 옮겨놨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키울 수는 없으니까 포트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것도 비비추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선발했는 품종들이긴 한데 전부 다 무늬는 없는데 잎이 단단한 품종들이에요. 한번 직접 만져보시면 이게 잎이 두께감이 조금 있을 겁니다. 오, 엄청 두껍네요? 그죠? 다른 비비추보다 이게 작고 둥글면서 단단한 품종이에요. 이것들이 시중에서는 또 야생화 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해요. 키우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키우기도 쉽고 더 이쁘죠. 크기가 잘 안 크는 품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화분에 제가 모종을 여기 담을 건데 가져가셔갖고 작은 화분에 키우셔도 이쁘게 볼 수 있는 품종이에요. 근데 제 관건은 여기에다가 무늬를 만들어내는 게 육종의 포인트죠. 그 무늬가 또 중요한가 보네요. 그렇죠. 여기에 무늬가 들어가면 가격이 확 달라지죠.
손님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온다고 하셨는데 네. 그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비비추를 사랑하는 사람들 카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 글을 제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카카오 스토리에도 제가 비비추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추나 야생화나 무늬종이나 이렇게 특이한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밴드를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비비추를 꾸준하게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걸 보시고 욕심나는 품종들이 있으면 연락이 오세요. 문자로 서로 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네. 확인하고 가격 정해서 택배를 보내드려요. 아니면 직접 찾아오시기도 해요. 찾아오시면 약간 매니아틱한 분들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만 골라 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는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서 아직 못 판매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이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돼 있는 부분입니다. 비비추 키우시면서 가장 힘든 점 어떤 거 있으세요? 제일 힘든 거는 아직까지 초창기다 보니까 판로 계측이나 또 홍보도 많이 미약하고요.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종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접어들었잖아요. 일반 농장에서 대부분 포터 모종 만들어 갖고 대량으로 조경이나 이래 들어가는 거 차원이 좀 다른 문제거든요. 품종만 확보만 되면 양만 늘려 갖고 매년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회전이 좀 빠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면 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좋은 품종이다. 근데 제가 파종을 하는데 1년 걸렸잖아요. 어른으로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고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번식을 해야지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단계가 최소 3년이고 길게 보면 5년 이상입니다. 하나의 품종이 판매까지 일어나려 그러면 길게 보면 5년 넘게 걸려요. 좀 심한 거는 7년 이상입니다.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농사는 아니네요. 직장 다니면서 좋은 품종 나왔던 걸 관리를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없어지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특별하게 한 개 딱 나왔는 걸 관리를 잘했으면 지금 아마 그걸 히트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회사 생활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일하고 계신데 좀 추천할 만한가요? 돈을 보고 들어오시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렇듯이 돈이 아니고 이 생활 자체만 하신다 그러면 나쁘진 않는데 근데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 되잖아요. 벌어놓은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그나마 덜 할 건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망설여질 것 같아요. 이거 고향이니까 부담이 좀 덜 하거든요. 근데 타지에 가신다 그러면 지역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청도로 오신 거는 기반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오신 거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농사를 여기서 지으셨고 자주 내려왔어요. 부모님 농사 도우려고. 많이 내려다 보니까 주위 분들한테 또 익숙한 그게 있잖아요. 고향 분들한테. 자주 얼굴 삐치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하니까 제가 이런 시설 꾸려도 주변에서 크게 그게 없었어요. 안 그러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농지에 이렇게 메꾸고 비닐하우스 지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주변 논에서 이렇게 흙을 갖다 보면 축대를 쌓거나 이런 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고향에 대한 이점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네. 본인이 원하는 농장을 꾸미고 계신데 지금 만족도는 좀 어떤 편이세요? 프로라면 80% 이상? 20%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 그렇죠. 때문에 그럼 농부님 앞으로의 꿈은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품종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소득 창출하는 쪽으로 흘러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만의 품종을 지금 아까 몇 가지 선보이긴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누가 봐도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좀 만들어 갖고 해외에 판권 수출하는 것처럼 비비추도 식물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품종 등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품종 등록을 하고 세계로 내보내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도전이 이제 제 주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 이제 귀농을 해보셨잖아요. 네. 귀농 기촌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혹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터전이 마련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사실 경제적인 부담이나 아니면 터가 없는 부분에서 출발하신다 그러면 준비를 사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물에 대한 이해도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비비추를 오랫동안 키웠잖아요. 네. 그래서 한 10년, 15년 이상 키웠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용이한데 예를 들어 딸기든 뭐 오이든 새로운 작물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준비를 하시고 배우셔갖고 도전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